뭐 아젠다 문제 이런 거는 앞서서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네. 총선 이후 약 열흘 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와중에 또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도 등을 돌리거나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은 제가 국회 출입하면서 요즘에 제일 한가해요. 국민의힘 출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출입 기자인데 일이 없어요. 일을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뭐라 하죠? 일정이 없거나 아니면은 하고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자, 이러한 현 상황 국민의힘을 지지하셨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참패를 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가만히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어떤 움직임은 있을 줄 알았어요. 예. 정말 와, 이 100명이면은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네. 100명이면은 군대 갔다 오신 108명.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대 아, 국회의원 그쵸, 수는 예. 103명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어쨌든 간에 100 몇 명 정도 되는데 군필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 분대가 한 6, 7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분대가. 네, 분대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100명이면요. 중대단이에요. 중대단이. 이 중대 어디 간 거죠? 음. 안개 속에 사라졌습니다. 음.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가만히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국민의힘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그 의원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기생을 해왔냐. 스타 정치인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정치 생명을 연명하는 방식으로 옆에 서서 그렇죠. 한동훈 옆에 서서 했던 것처럼. 네. 사실 이렇게까지 한심스러워진 거는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범좌파 진영이랑 같이 이렇게 기생을 해온 거 한 20, 30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한심스러워진 거는 한 최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전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올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막 김기현 체제보다 한동훈 체제를 겪으니까 너무 역동적이다. 네. 근데 선거 끝나고 참패하고 나니까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은 할 말 다 하고 나갔어요. 끝까지 뭐 제가 부족했다 이러면서. 근데 다른 의원들 당선자들만 찾는 게 아니에요. 낙선된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 21대 국회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놀고 있나요? 뭐 게임하고 있나요? 영화 보고 있나요? 너무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서울님 잘 얘기하셨네요. 보수는 희생을 안 한다. 배부른 보수. 근데 지금 배부를 게 있나요? 그 배지분들은 배부르시죠. 아, 그럼요. 항상 이렇게 따뜻한 여의도 궁궐 안에서 지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배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희생을 안 한다.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요. 민주당 의원들은요. 야당 의원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때로 몰려다니면서 특검해라 아니면은 민생 살려라 경제 살려라 기자회견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뭐 하고 있나요? 윤재욱 원내대표 지금 대행체제죠? 뭐 하고 있나요? 그 최근에 민주당이 그 이화영이 이번에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술판을 버렸다 검찰에서 술을 그렇죠. 먹었다. 저희가 팬앤 방송에서 다룬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 수원지검 가가지고 막 깽판을 쳤더라고요. 그렇죠. 예. 야, 그거 보면은 이게 믿음의 영역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행동력 하나는 죽여주지 않습니까? 행동력 하나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랄까요.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전투력 끝내준다. 그죠. 이번에 당선인들 잘 뽑았네. 그죠.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보수의 여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이원주 당선인이 지금 어디 당선됐습니까? 민주당을 해서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국민의힘 뭐하냐, 보수 진영 뭐하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똑같이 말을 하고 계시네요. 예. 자, 예, 능력 부족인 사람들 왜 뽑았냐? 네. 욕 나온다. 그리고 뭐 분열하지 말고 지켜볼란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흐린 눈 하고 본다. 흐린 눈을 하고 본다. 흐린 눈을 하고 정치를 바라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안 나오면은 사법부 개혁해야 된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러면서 때로 몰려가서
시위를 합니다. 근데 보수 진영, 이거는 보수 국회의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도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뭐 전투력, 행동력, 그나마 한 게 뭐 있네요. 그나마 최근에 2021년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그때 잠깐 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마이크 잡고 유세하면서 와, 청년들이 이렇게 깨어 있구나. 보수를 지지하는 청년들도 이렇게 깨어 있구나. 전투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게 그때 잠깐이었습니다. 그 많은 청년들 지금 다 어디 갔죠? 국민의힘은 그 많은 청년들을 어떻게 이용했죠? 어떻게 썼죠? 그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직함 하나, 뭐 하나 준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총선 패배는 사실상 예견됐던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 빨리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귀결되는 겁니다, 의견이. 수습을 하려면은 결국 당을 재정비하려면은 새로운 지도부 체제로 가기 위한 조기 전당대회를 빨리 하거나 룰을 정하거나 뭐 당원 100%를 하든 여론조사 100%를 하든 입장을 내라. 지금 열흘 동안 뭐 하고 있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빠르게 전당대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월 달인데 뭐 6월 달에 한다고 했나요? 빠르면 6월, 뭐 이제 7월. 아, 예. 빨라도 6월인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달 반 동안 계속 저 범야권의 공세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때까지 이건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그때쯤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 바람은 잠시 수그리고 있으면 지나가겠지라는 이런 고귀하신 분들의 높은 뜻이 있어가지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에는 일반 네. 소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그거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다. 졌으면 진 거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한테 그래도 45%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딱히 어떤 비전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래도 뭔가 우리 정부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45%나 되는 국민들이 그래도 투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더 나서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던지고 위로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지금 지고 나서도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위로해주고 있어요. 너네 그래도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네. 지금 국민들은 스스로 마음 아픈 거 정치인들한테 위로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지금 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우파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죠? 없죠? 이게 책임을 지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자, 그래서 총선 패배는 총선 패배고, 뭐 이제 뭐 이명준 대표가 말한 것처럼 아니, 패배한 건 좋은데 그래도 언제까지 과거에만 머물 수는 없는 건 아니냐. 앞을 보고 한 발 내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니야. 아직 지방선거까지 2년 남았고 다음 대선까지 3년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벌써부터 패배감에 막 휩싸여가지고 집에서 막 수그리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렇게 2년 보낼 거냐, 3년 보낼 거냐. 아니, 뭐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건데 국민의힘이나 그냥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혹은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다음 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그렇죠, 지방선거. 그러고 그 다음이 그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방 조직을 꾸릴 수 있는 구의원, 시의원 내지는 구청장, 지자체장, 네, 지자체장. 네, 지자체장 이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지방선거 이후에 바로 있을 대선 때 그 지역 조직을 모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 단체장들이고 구의원들, 시의원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승리를 했을 때 대선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는 지역 조직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지게 되면요. 민주당은 지역 조직이 짱짱한데 우리는 지역 조직이 없다? 그 자체부터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깔고 들어가지는 거죠. 예. 그럼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2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네. 2년이면은 짧다고도 할 수 있지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방향성만 바로 잡으면은 또 뒤집어지는 거는 금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 우리가 막 급하게 나아가기보다는 2년 동안 충분하게 고민하고 행동하고 숙고했을 때 네. 그랬을 때 어떤 변화의 바람이라는 게 이제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우리부터 뭔가
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고 저도 요즘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 나아가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서울님이 그 이준석은 리더 자질은 없는데 스타성은 있는 것 같다. 저도 이번에 총선 결과 보고 이준석 대표 결과 보고 확실히 스타는 스타구나. 전혀 예상 못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맞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있을 때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이 리더십이라는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채운다면은 훌륭한 정치인이 될 것이고 못 채운다면은 또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겠죠. 근데 뭐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논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당선된 22대 국회 당선자들은 이준석 대표를 보지 말고 지금 본인들의 과거 잘못들 왜 졌는지 이런 거 반성하고 아니 유일하게 이런 피드백하는 의원이 윤상현 의원밖에 없어요. 네. 윤상현 의원 혼자서 다음 주에 또 한대요.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세미나 또 연대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빼고 나머지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은 제가 성격을 보니까 이번에 당선 안 됐어도 이런 세미나 남은 임기 동안 몇 번이고 했을 사람이에요. 근데 당선됐는데 인천이라는 험지에서 당선된 윤상현 의원이 이번에 5선이죠. 네. 윤상현 의원 혼자만 국민의힘이 왜 이래서 졌는지 왜 졌는지 이래서 졌고 저래서 졌고 분석하는 시간을 윤상현 의원 혼자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하고 있나요? 나머지 당선인들 혹은 21대 국회의원들 이제 임기 끝났으니까 나 낙선됐으니까 끝인가요? 아니죠. 남은 임기 동안 직무유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거면 배지 왜 달았나요? 국민한테 세금 받아가면서 왜 달았나요? 남은 임기 아직 있잖아요. 40며칠인가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도 네. 낙선된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 선거 졌으니까 남은 임기 동안 그냥 뭐 돈만 받으면서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지 마시고 남은 임기 동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김근태라고 이제 그 국민의힘 현 의원 있어요. 비례대표 순번을 승계를 받아서 승계받아서, 네. 임기가 3개월, 4개월 정도 네.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비례대표 승계받아서 선거에도 안 나왔고 네. 그냥 뭐 하고 있는지 좀 봤습니다. 네. 세미나를 엄청 많이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과학 IT 분야의 세미나를 여러 차례 하면서 관련된 홍보물들도 만들고 논평도 내고 청년 정치인입니다. 김근태. 이름 외워두세요. 김근태인데 현재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승계받은 의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젊은 청년 정치인도 네. 욕심 없이 네. 남은 임기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엘리트 코스 밟아온 네. 21대 국회의원들 낙선자들 뭐 하고 네.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네. 22대 국회 당선된 국회의원들 패배 양분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지금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 전달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